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올 초에 2022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읽었던 책을 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라는 책인데 굉장히 좀 독특한 제목이라서 저도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 책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라는 그 곳에서 발간한 책인데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행물로 무료로 이북 형태로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서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험과 그리고 연금 그리고 은퇴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책의 목적이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은퇴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게 학부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이야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표라든지 또는 어떤 예시를 들었던 내용들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은 누가 만드셨냐 하면, 모셰 밀레브스키 교수라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인가요? 거기 계신 분인데 와튼스쿨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이 생애 재무 설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드실 때 보면 노벨 경제학상이나 또 수많은 유명한 교수님들에 대한 내용을 좀 차용도 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 자료로 쓰셨던 내용을 좀 만드셨던 거라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은퇴소득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목부터 조금 자극적인데요.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네,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는 좀 안 좋고 미국도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좀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주식이냐 채권이냐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이 대명사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꾸준히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위험자산에 속하고요. 채권은 좀 안전자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자산이기도 하지만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자산 개념이고요. 채권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지만 목표 수익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채권이라는 것은 시중금리 선에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이냐 채권이냐,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비유를 많이 들고 도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책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공짜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책은 좀 자주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좀 보고 내용을 좀 꼼꼼히 볼까 했는데 책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발행하는 영상이라든지 어떤 간행물들은 투자와 또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 노후소득에 대한 이야기,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은퇴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미래에셋 이제 계열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뭐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는 연금에 관련된 제도나 또는 법적인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보시면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리즈로 쭉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라고 해서 첫 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신이라는 주식회사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개인을 나 또는 당신이 될 수도 있겠죠. 나라는 개인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자. 이 주식회사를 보면 인생이 주식회사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뭐 인생의 라이프에 희노애락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노후 설계 또는 은퇴소득은 그런 희노애락보다는 어떤 돈과 관계된 거다 보니까 자, 그런 배제를 다 빼고 객관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데는 뭐 요새 말씀드리는 ESG의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주식회사는 돈을 버는 돈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합체 회사기 때문에 인생을 한 명의 인생을 이런 주식회사와 빗대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쏙쏙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한 명의 인생을 주식회사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맨 밑에 보시면 나라는 또는 당신이라는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주식회사 부모라는 모기업이 이제 애를 낳죠. 나라는 이제 출생이 되죠. 그래서 나를 인큐베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나오거나 또는 어떤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을 주식회사에서는 IP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킨다고 하죠. IPO 상장, IPO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죠. 주주 공모도 하고요. 자, 그래서 주 부모로부터 이제 커서 경제적 독립을 하는 내가 태어납니다. 주식회사 당신이라는 내가 태어나는데, 자, 나는 이제 사회 나와서 돈도 벌고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또 자산을 모으겠죠. 그러다가 또 뜻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회사와 배우자라는 회사와 나라는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주식회사도 합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식회사 가족이라는 또 다른 이제 거대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주식회사, 개인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당신에서 주식회사 배우자가 만나서 합병이 되면서 주식회사 가족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또 인큐베이터를 하죠. 그리고 또 독립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주식회사도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내에서 만들어서 키운 다음에 독립을 시켜줍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하면서 조금 주주를 배반하는 그런 개판을 좀 치는 대기업들이 많긴 한데 그런 독립을 시켜서 주식회사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당신이라는 주식회사가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빗대어 보시면 나라는 주식회사가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또 연구개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가는 주식회사와 인간의 라이프와 너무 닮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가시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회사 당신,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인생과 라이프를 희노애락 감정을 섞어서 슬픔, 기쁨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자산에 대한 그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비인간적이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당신이라는 주식회사는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적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적자본은 유전적 또는 후천적 교육을 통해 습득한 능력이나 기술로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주식회사 부모라는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죠. 물론 부모의 돈으로, 모기업의 돈으로 이 회사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고 해서 향후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적 자본이 되는데요. 인적 자본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습득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본은 부모의 회사로부터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에 나와서 내가 독립해서도 또 다른 계속 기술과 교육을 습득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학원을 다닌다거나 영어 학원을 다닌다거나 또는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적 자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자본은 뭐냐? 그러면 이런 인적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통해서 전환되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현금성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금융자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부동산은 좀 매매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는 현금 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당신이라는 사람은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이 자산과 부채, 그러니까 이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쉽게 이제 회계학을 다니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기본인데 자산이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자산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의 부채에서는 뭐가 있겠죠? 집을 살 때 쓰는 담보대출 또는 차를 구매할 때 쓰는 할부, 차량 할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출 또는 학교를 다닐 때 내가 교육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등이 부채가 되겠죠. 인생에서.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순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세상에서 돈을 확 갖고 올 수는 없죠. 그런데 뭐 부모가 물려주는 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배운 기술 또는 교육의 능력, 그래서 나의 직업 등이 내 가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와 자본이 합해져서 자산이 만들어지는데 자산은 현금이 될 수 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또 돈 주고 보태고 산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벌어서 산 주식이나 또는 자동차 그리고 사업을 해서 생기는 자산이라든지 또는 매달 붙고 있는 연금, 미래에 또 가치가 생기는 국민연금 등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내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인적 자본, 그러니까 내가 또 나의 가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요게 자산입니다. 자,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총 자산은 인적 자본과 금융 자본이 합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위에는 거의 금융 자본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인적 자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융 자본과 인적 자본이 합해진 하나의 회사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적 자본이란 이제 내가 어떤 교육이나 기술로 습득한 나의 가치로 통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내 직업의 능력 또는 내 직업의 돈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얼마 벌을 수 있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